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 각각 다른 값으로 계산하는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f 함수는요, 우리가 논리 함수라고 합니다. 이 논리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if인데, 이 논리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함수는요, 주어진 값들 또는 참조하는 셀의 값들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내놓는 거에 거의 중점을 두는데요. if 같은 경우에는요, if 자체가 계산하는 능력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지 어떤 걸 하느냐, 주어진 값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바로 if가 되게 됩니다. 자, if에 대해서 한번 사용할 텐데요, if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H3셀에 평가 수당이라는 곳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번 if를 먼저 사용할 텐데요, if를 사용하는 공식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if를 사용할 때 먼저 equal교, 자, 는 넣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시죠? if를 입력하겠습니다. if를 입력한 다음에 가로까지 여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equal교 넣으신 다음에 사용할 함수 넣고 바로 가로 열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가로 빠뜨려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되거나 함수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가로 열고 닫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열어야 되는지, 닫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는 것입니다. 자, if 열었죠? 자, 열은 다음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if, 조건, 참,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래 나온 풍선대화상자 보니까 나오죠? if, 그 다음 로지컬 테스트, 조건입니다. 조건, 그 다음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참, 거짓, 맞는 값, 틀린 값.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하려는 건요, 반영기간이 1이면은 만약에 1이 아니라면은, 현재 값이 1하고 2만 있죠. 1이 아니라면 미반영,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f라는 녀석은 논리함수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라는 건데, 자, 제가 반영기간이 1이면은 평가수당이란 이 빈셀에 반영이란 글자가 들어가게 할 거고요, 1이 아니라면, 즉 2라면은 미반영이라고 들어가게 할 겁니다. 즉 반영기간이 1인 값들만 반영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F3이 몇이에요? 1이면 콤마, 자, 글자를 넣을 때는요, 따옴표를 이용합니다. 반영, 콤마, 아니라면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미반영. 자, 한번 엔터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반영이라 나왔습니까? 다시 식을 보겠습니다. 자, if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if, 조건, 참, 거짓이라는 겁니다. 즉, if라는 녀석은 F3이 1이다. 자, F3에 입력된 값이 1이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맞아. 맞으면 참에 해당하는 반영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요. 1이 아니야. 그러면 거짓에 해당하는 미반영이라는 글자를 입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식을 드래그해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반영과 미반영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구분해 볼까요? 자, 1이니까 반영, 2니까 미반영, 1이니까 반영, 2니까 미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이 아니라 2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미반영, 이런 식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참조하는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내가 계산한 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if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2가 아니라 3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미반영이 됩니다. 다시 1. 자, 반영. 정상적으로 식이 동작하는데 3일 경우에는 미반영이 됩니다. 자, 만약 0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미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if를 이용하면은 조건에 맞는 것은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식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이 반영기간이 F3이죠. F3이 1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수당 2, 3에다가 자기의 반영기간을 곱한 것을 그냥 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1이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0년은 없고요. 3년도 없고 딱 2년, 1년밖에 없습니다. 즉 1년일 때는 수당의 반영기간을 곱한 것, 즉 여기서 보면 30만원이겠죠. 30만원을 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23 곱하기 F3, 즉 수당의 반영기간을 곱한 값에다가 제가 5만원 더 줄 거예요. 자, 이렇게 5만원을 더 주겠다. 가로 닫고. 자, 요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F3 반영기간이 1년이거든. 수당과 반영기간을 곱한 값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값들, 즉 1년이 아닌 값들은 얘가 아니라 요쪽의 식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당과 반영기간을 곱한 값에다가 5만원을 더 더하라라는 겁니다. 엔터. 자, 얘는 반영기간이 1년이니까 30만원이 나온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래그 해볼까요? 자, 아까처럼 문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입력됐는데 보니까 5만원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자, 보이세요 여기? 조건이 뭐였습니까? 1년인 녀석들은 그냥 수당과 반영기간을 곱해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1년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5만원을 총 수당에다가 5만원을 더 더하라는 겁니다. 자, 왼쪽의 값과 비교하시니까 표시가 정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if는 조건에 맞으면은 참에 해당하는 값을 넣거나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거나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텍스트를 뭐 반영, 미반영,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 배웠는데요. 지금은 실제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다시 한번 if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if에다가 는 해가지고 1년만 확인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는 if 만약에 부서 이름이 기획팀이거든. 자, 문자를 나타낼 때는요, 따옴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기획팀이면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얼마? 5만원을 수당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0을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따옴표 2개. 자, 따옴표는 어떨 때 쓴다 그랬습니까? 문자를 입력할 때 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따옴표만 입력하고 중간에 문자를 넣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 빈칸으로 입력하란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엔터를 눌러보니까 자, 기획팀은 자, 조건이 뭐였어요? 기획팀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기획팀이면 5만원을,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자, 볼까요? 드래그 하시면 기획팀은 5만원이 입력이 됐지만 기획팀이 아닌 영업팀, 홍보팀은 아무 값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if 조건 참 거짓, if 조건 참 거짓일 때, 자, 여러분들 참에다가 값을 넣었다고 해서 거짓에다 또 값을 꼭 넣어야 되는 조건은 없어요. 그냥 비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따옴표 2개를 이용해서 빈 칸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if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에는요, if를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또는 if 말고 다른 함수를 같이 겹쳐서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중첩 함수라는 것은요, 함수를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중첩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if와 함께 쓰는 것들 중에 자주 쓰는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if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조건은 무엇이냐? 직급이 팀장이 아닌 사람들만 제가 5만원을 줄 거예요. 자, 팀장이 아닌 사람들만 5만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가로 열고 항상 함수를 시작했으면요, 여세요. 열고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만약에 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if란 뜻이 영어로 만약이란 뜻이겠죠. 자, 만약에 not이라는 게 뭐죠? 아니란 뜻이겠죠. 아니란 뜻이겠죠, 영어로요. not 똑같이 가로 여시고 not 뭐냐? 직급이 자, 직급 여기 선택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클릭했잖아요. D3을 클릭했다라는 것은요, D3셀을 입력하겠다라는 거겠지,
여기 뭐 팀장이 써있다 그래가지고 나 팀장 선택했어. 여기로 끝나지 마세요. D3이 팀장. 자, 다운표 왜 썼을까요? 팀장은 글자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봅시다. 자, if not D3이 팀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not 아니란 뜻이에요. 어떤 게? D3이 팀장이 아니라면 여기까지를 가로로 닫아줍니다. 자, not에 해당하는 수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if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not 뭔 뜻이에요? D3이 팀장이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이라는 건 D3은 팀장이 아니다. 즉 if로 이제 봤을 때는 만약에 D3이 팀장이 아니라면 이게 바로 참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팀장이 아니라면요 5만원 줄 거예요. 자, 평가수당으로 5만원 줄 거예요. 자, 팀장은요 그럼 얼마 줄 거냐? 10만원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if not D3이 팀장이 아니라면 5만원. 다시 말하면 팀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5만원. 팀장이면 얼마 준다고요? 10만원. 엔터. 자, 팀장이니까 10만원 들어갔습니까? 맞죠? 자, 나머지 쭉 들어가니까 5만원, 10만원 있는데 10만원 들어간 셀들 보니까 팀장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헷갈리느냐? 아니, 그냥 2%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여기에 대응하는 식이 뭡니까? if not D3은 팀장. 팀장이 아니라면 5만원. 그럼 팀장이라면 10만원 받으면 되잖아요. 즉, if D3이 팀장이면 10만원. 아니라면 5만원. 이 식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 식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수식 표시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뭐가 틀립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은요, 만약에 D3이 팀장이라면 10만원을,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이고요. 밑에 있는 식은 not이라는 논리함수를 써서 이 조건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D4가 팀장이 아니라면 5만원, 팀장이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의 위치를 바꿨고 조건도 반대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반대의 값을 알아보거나 계산하는 것이 바로 if의 not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개의 조건에 맞아야지만 되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남은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식에 보니까요, 자, 제가 if 그냥 일반식이죠. 만약에 팀장이라면 10만원 아니면은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팀장을 보니까요, 이 팀장들 중에 한 사람은 김명 팀장은 1년, 이상윤 팀장은 2년, 김미영 팀장도 밑에 또 있네요. 아, 중복된 값이 있네요. 홍보팀에 있네요. 자, 여긴 1년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팀장이 1년 차가 있고요, 2년 차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요, 여기다 한번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요, 만약에 조건은요, 팀장이면서 2년 차 이상이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평가수당을 줄 건데요, 팀장이면서 2년 차 이상만 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팀장이어야 하고 2년 차 이상 두 개의 조건에 다 부합해야 됩니다.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and라는 함수를 쓰기 바랍니다. 자, 아까 not의 위치에다가 and하고 가로 열었어요. 조건은 뭐냐? D3이 팀장이거나 콤마 조건 하나 더 씁니다. 자, 반영기간이 F3이네요. F3이 얼마 이상이요? 2 이상. 숫자니까 따옴표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로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and가 있습니다. and란 건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팀장이면서 and니까 팀장이면서 F3 반영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이란 뜻입니다. 요 and 부분,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if의 조건식으로 보면요, if 조건 참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냐고요? 팀장이면서 2년 이상. 자, 그런 조건에 맞으면은 10만원,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5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팀장이긴 한데 반영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 차입니다. 1년 차면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조건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지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엔터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자, 기획팀의 김미영 팀장은 반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팀장이지만 5만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10만원 받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누굽니까? 바로 이상윤 팀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팀장이면서 반영기간이 2년이에요. 조건에 다 맞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받습니까? 똑같이 팀장이지만 연차가 1년밖에 되지 않거나 또는 2년이 되지만 팀장이 아니라 과장이나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D, 자,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자, AND라는 논리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요,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다 삭제를 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둘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맞으면 되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뭐냐? 바로 AND의 반대인 OR라는 겁니다. OR. 이 OR이라는 것은요, 두 조건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OR만 넣으면 되는데요. 팀장이거나 2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AND는 뭐라고 그랬어요? 팀장이면서란 말을 썼죠? 팀장이면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OR이라는 것은요, 팀장이거나 팀장 또는 2년 이상. 즉, 직급이 팀장인 사람들과 반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다 10만원 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만원 줍니다. 자, 엔터. 자, 이 사람은요, 기획팀의 김미영 팀장은요, 왜 받았을까요? 10만원을? 직급이 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팀장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몇 사람? 3사람 있을 겁니다. 또는 반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하나, 둘, 셋, 4명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팀장과 2년 차인 사람들, 중복된 값 하나를 포함한다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 바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얘 맞네요. 팀장이거나 반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AND와 OR을 이용해서 조건이 두 개 다 부합할 때 또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에만 부합할 때, 자, 맞을 때, 하나에만 만족시킬 때, 이럴 때만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f를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if 가로 열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부서가 기획팀인 사람들만 제가 10만원 줄 거예요. 자, B3이는 기획팀. 자, 따옴표 왜 넣는지 이제 알겠죠? 문자니까. 자,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자, B3이 기획팀인 사람들만, 얼마 준다고요? 10만원 줄 겁니다. 나머지는 얼마 줄까요? 5만원 줄게요. 자, 그러면은, 기획팀인 사람들만, 기획팀인 3명만 10만원 받은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기획팀은 10만원 줄 거예요. 영업팀은 7만원을 줄 거예요. 그리고 홍보팀은 5만원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if는 어떻습니까? 조건에 맞으면은 참 거짓이었잖아요. 즉, 기획팀은 10만원 줄 수 있지만 나머지를 나눠서 줄 수는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 함수 중에서 if를 중첩시키게 됩니다. 자, 볼게요. 아래에 있는 수식들을 우선 제가 삭제를 좀 하고요. 수식 편집 상태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5만원을 지었어요. 여기까지 조건이 뭡니까? 만약에 D3이 기획팀이거든 10만원 줬습니다. 자, 10만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로를 열어볼게요. if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if를 입력합니다. 왜 입력하느냐? 자, 기획팀을 줬습니다. 그럼 남은 게 어디에 남았죠? 영업팀과 홍보팀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두 개가 남았으니까 아까는 3개였지만 지금은 2개잖아요. 그 if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if가 하나일 때는요, 3개의 값을 동시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개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했어요. 기획팀을. 남은 게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로 이 2개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if를 이용해서 B3이 영업팀이거든. 얘는 7만원 줘. 나머지는 5만원 줘.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로를 두 개로 묶어줍니다. 왜? 하나의 if에 연결된 가로 한 개, 앞에 있는 if에 연결된 가로 한 개, 이렇게 두 개로 연결합니다. 자, 여러분들 식부터 우선 볼게요. 식을 보니까 if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두 개 들어갔습니다. 자, 뒤에 거부터 계산합니다. 영업팀일 때 7만원, 아니면은 5만원, 그리고 기획팀일 때는 1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두 개의 식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엔터를 쳐보니까요, 기획팀일 때는 10만원, 영업팀은 7만원, 홍보팀은 5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if는 if, 조건, 참, 거짓. 다시 말하면 조건에 맞는 참과 거짓 값을 입력하거나 계산하는 게 바로 if인데요. if를 두 개, 세 개, 여러 개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리 함수를 잘 활용하면요, 우리가 자동화 문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식에 맞게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